20대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룰 확정 문제로 내홍에 시달리던 여야도 바야흐로 크고 작은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 불신의 시대, 각양각색의 대안론이 거론 중인데요. 그중에도 야당 내 중도 통합 움직임의 핵심으로 나선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18대 총선 이후 여의도에서 잠시 거리를 좀 두어 오셨는데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9대 총선이고요. 아, 19대입니까? 네. 네. 뭐 우선 대구 시민들한테 믿음을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즘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얘기를 듣고 네. 또 그분들과 함께 해결책이나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들의 이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뭐 대부분 일과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또 지역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 구직난을 또 직면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러시겠죠. 예. 사실 정치, 곧바로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김부겸 의원님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사실 참 어려운 길을 택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이 험지로 좀 중진 의원들 좀 험지로 가셔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인데 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셨겠지만 어떤 취지,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 죽은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정당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의나 국익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갈등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지역 정당 문제를 일단은 한 번은 깨고 나가야 한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내려갔는데 아이고 내려가놓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참 힘이 들더라.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지난번에 그 이정현 의원이 순천 곡성에서 당선됨으로써 뭔가 이제 변화의 계기는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지는 느껴집니다. 지금 가시면서 지난 총선 때 대구에 출마하시면서 지역주의, 기득권, 과거 세 가지를 극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극복하고 어떤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극복이라고 할 건 없죠. 다만 우리 정치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들은 이제는 걷어낼 때가 되었다. 그것은 어떤 국민들과 정치인들 간의 최소한도의 약속 아니냐.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상 대구 시민들은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네. 한번 걷어낼 준비가 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벽이라 하면 어떤 거를 좀 그래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워낙 기존 정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워낙 셉니다. 이건 뭐 여야나 지역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과거와 확 결별하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우신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저희 당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 정말 저희 당을 선택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결심. 결심하시기. 한 칸, 두 칸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최근에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왔던데 뭐 지역 내에서도 뭐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아직 가상 대결이긴 하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의 대결에서 큰 표로 큰 지지율 차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뭐 이제 조사가 최근에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수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고 또 선거 과정에는 아직까지 6개월이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저 조사에 나타난 거는 좀 대구 시민들도 조금 화가 나 있다. 현재의 정치 환경 또 정치적인 이런 질서에 대한 그런 화가 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래서 아직까지 두 사람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공약이라든가 아직 이런 어떤 비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당이 이렇게 힘들 때 그나마 저나 제 지지자들이 어떤 쉽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는 그런 막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지다. 예, 막 그런 정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수치는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함부로 예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대구 이른바 여당 내에서 대구 물갈이론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박 대통령의 대구시장 방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 모두 내치면서 대동하지 않으면서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여론. 조금 이제 언론들이 좀 부추기는 걸 거고요. 또 누구보다도 정치의 어떤 속성이나 본질을 잘 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사리 정치를 마치 무슨 게임하듯이 그래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전체적으로 대구 지역 의원님들한테 조금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사인은 분명히 주시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관심이 이제 유승민 지금 현 의원 전 원내대표와의 자꾸 이제 뭐 본인 두 분께서는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뭐 중도 개혁 성향으로 뭉치시는 것 아니냐, 어떤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관측들이 솔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야말로 진짜 언론의 호기심인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저하고는 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 잘 아는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떤 인연이 되는 사람들의 상가라든가 결혼식장에서 이리저리 서치듯이 만나죠. 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다만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걸었던 그 화두 정말로 다 함께 가는 어떤 공화국 또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자든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관심 또 중부담 중복지라는 네. 한국사회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후배지만 존경하고 네. 이렇다라는 말씀은 드린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이 말 저 말이 나옵니다만은 다만 유승민과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네.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뭐 저는 마음의 지원을 하고 싶죠 뭐. 그런 개혁적 성향 때문에 더더욱 김 의원님과 좀 이렇게 공통분모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서적으로 서로 네. 그런 뭐 공유하는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서로 함께 정치를 도모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특히 무슨 정당을 같이 한다 뭐 정치 결사를 같이 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마 여야 모두 다가 저렇게 합리적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내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 당 외부야 유승민 의원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내에서 지금 이른바 중도 성향의 중진 의원들 아까 통합행동 모임이죠. 통합행동 그룹을 좀 결성을 해서 일부분 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용어가 중도라고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야권에서 중도란 말은 과거에 너무 말하자면 어떤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이렇게 더 씌워진 이미지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통합행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당내에서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른바 문 대표와 어떤 친노 그룹하고 이른바 비노 그룹 사이에 너무 불신이 심각해서요. 이대로 갔다가는 서로 나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가 하는 건 어디 가고 없고 서로 감정적인 대립만 남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책임지지 못할 상태에서 자꾸 몰려가는 듯한 그건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서 서서 그런 어떤 양쪽의 신뢰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야권의 현실에 대한 조금 진정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권 전체가 지금 갈라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당에 보면 일부 자신하고 생각이 좀 틀리니까 차라리 갈라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제법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 선배들 뭐 과거에 김대중 당 총재나 또 이런 분들이 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요. 절대로 공존과 화해 이런 어떤 방식으로 가지 조금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갈라쳐서 내치거나 그래가지고 야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보수가 적어도 한 두 발은 앞서 있는 그런 뭐 흔히 이야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도 이른바 돈도 또 기회도 모든 게 전부 여권 쪽에 쏠려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 야권이 자꾸 이렇게 조그만 이유 때문에 갈라져서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자꾸 이제 언론의 호기심의 관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통합행동의 어떤 행보를 보면서 손학규 전 대표와의 어떤 뭐 연대 자꾸 이제 좀 정치 정면으로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권유하는 모습인데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야권에서 언젠가 그분을 모시러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자꾸 이제 말하자면 급하면
꼭 마치 뭘 찾듯이 다시 손학규 이러는데 사실은 당이 그동안 체면이 없는 게 손 대표를 2번이나 3번이나 당이 어려울 때는 구원 투수로 써고는 또 마지막에 꼭 네. 이른바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한 2-3번 되풀이 됐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국민적인 이제 여러 가지 아까운 네. 그런 지도자로 남아 있는 그 위치를 조금 덜 흔들고 정말로 야권이 어렵고 더 이상 정말 절망적이다. 이 국민들에게 이건 도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 그럴 때는 우리 얼마든지. 모두를 위해서는지 모시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좀 길게 좀 더 멀리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야권 지금의 현재 우리 당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야권이라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축을 구성할 만큼 국민들이 믿어주고 또 그 실력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도 그만큼 성숙해졌다. 막 그런 단계에서 모시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네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단 속보로 지금 계속 이제 개각 인사가 지금 청와대에서 좀 발표가 났는데 오늘 오전에 사실은 박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뭐 KFX 사업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뭐 외교안보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화면으로는 지금 뭐 보건복지부 차관 박문규, 해수부 차관 윤학배 등에서 지금 장관 2명이 교체가 되고 또 이런 좀 상황이 개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좀 약간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그 귀국 이후 어떤 외교 성과라고 할까요? 좀 평가를 해주신다고 어떻게 볼까요? 글쎄 뭐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네. 특히 또 북한에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그만큼 손을 이끌어줄 용기가 있다는 그런 뭐 사인 등등으로 보면 네.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KFX 문제 같은 네. 거에서 사실 누구도 책임지는 상황이 없이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개각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개각을 전후해서 대통령께서 조금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로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문제는 그거는 좀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서 주셔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정서도 좀 받아들여야 되시는 거 아니냐? 여기는 사실은 전문가의 토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교과서가 상태가 어떤가 이런 논쟁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대통령께서 결심하셨다. 혹은 뭐 교육부 장관이 우리는 간다. 이건 곤란하고요. 오늘 특별히 교육부 장관이 보니까 계속 하자는 건 아니다. 국정원도 또 때가 네. 되면 또 바꿀 수 있다라는 영원한 그런 건 취지.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차라리 이 부분은 한국사를 전공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토론 중심에 앉히고 네. 다만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는 네. 뭐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검증 절차를 조금 더 달리 한다든가 함으로써 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못난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오늘 좀 이제 인사가 계속 발표가 됐는데 이른바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 5인방 장관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분 중에서 이제 좀 국토하고 해수 두 분만 이제 정치인 출신을 좀 교체를 했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현재까지는 유임을 했는데 오히려 두 분이 공교롭게 이제 불과 취임한 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장관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하면 적어도 정치인 장관을 뭐 일관되게 뭐 일괄해서 한꺼번에 네. 처리한다든가 이런 게 옳지 않나. 그런데 아마 남은 분들은 그 문제가 남아 있는 모양이죠. 뭐 예산 처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는 예, 모양이죠. 예. 막 그러시면 그분들은 이번 기회에 차라리 막 정치를 안 하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네. 또 요 다음 기회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 모조리 총선에 전부 다 이렇게 국정을 내팽개치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글쎄 국민들한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좀 교체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도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강 차원에서 그 문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거라면 왜 한꺼번에 해야지 무슨 이런 걸로 하느냐. 특히 또 지금은 이제 예산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부터 그렇죠. 한 2달 동안 논쟁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새로운 장관이 오셔가지고 언제 청문회하고 그분이 언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국민 예산이 그냥 12월 2일만 되면 통과되는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렇군요. 또 사실 국정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거의 결구가 돼서 노동개혁 문제라든가 국정 현안이 좀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표류라고 그렇게 자꾸 몰아칠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데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한번 생각했다가 조금 무리가 많다 싶으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또 길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야당이 그동안 또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 중에서 또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야당 보고 태도를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또 야당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편갈라서 싸움하는 거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죠.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헬 조선이라고 표현한다잖아요. 떠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절박감을 안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이 수준의 정치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책 한 권을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좀 생각을 좀 담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게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와 정치 대담을 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거 자칫하면 방송법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책을 하나 내긴 냈는데 네. 이름이 그래도 공존의 공화국입니다.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거 자칫하다가 제가 혼날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리 사회가 사실상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이해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모든 곳곳에서 승자와 패자로 갈리니까 너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처투성이잖아요. 곳곳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함께 잘 살자라는 원래 이 공화국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만들 때 네. 우리 선배들의 이 약속이잖아요. 그게 점점점 훼손되는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네. 곳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많은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뭐 지금까지 제 수준이죠.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김태훈 씨라는 분이 대단한 게 네. 이분이 뭐 정치인들 수준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안목이.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걸 대담을 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뭐 네. 여러 어떤 그 대안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네. 대담 중에서 김 의원님과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나눴던 우리가 공존하기 위한 대안 방법 가장 핵심을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결국 뭐 다른 분야는 다 전문가가 있을 테니까 우리 정치 분야만 본다면 뭐 핵심은 이거죠. 지금의 이 진영 정치. 오늘도 여야 대표들께서 서로 사실은 거의 뭐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방을 하시던데 과연 이 방식으로 대한민국 5천만 또 나아가서 남북 재외동포에서 한 8천만의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지금 뭐 고민이 있는 겁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한쪽을 확 찍어 누를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아까 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양극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어떤 복지나 네. 경제 성장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지금 닥쳐오고 있잖아요. 한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때까지 합의할 수 있는 해법을 좀 내놓은 건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국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한 것보다는 오히려 당신들 선거구 못 줄인다 가고 지금 싸움을 몇 달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 방식으로는 우리 공화국의 우리 공동체 아주 조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공화국에 이건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는 어떤 이런 정치 지형도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 또 제도의 개선 뭐 이런 이야기는 없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서 저술하신 그런 공존, 우리 지금 척박한 정치 현실에서 좀 꽃을 피워가 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이셨죠. 김부겸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